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식물보호기사 강사 김희성입니다. 자, 여러분 잡초의 기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경합이 나왔어요. 경합. 자, 경합은요, 여러분 잡초,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작물,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나무, 그 산림에 있는 나무들 모두 다 이 경합은 합니다. 왜 해야 되냐면은 자연은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은 무슨 법칙을 가지고 있죠? 약육강식의 법칙을 가지고 있죠. 약육강식의 법칙을 가지고 있고, 약한 자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요, 강한 자는 당연히 계속 더 많은 부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합이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작물을 심어 놓잖아요. 작물을 심으면은 그 옆에다가 또 똑같은 작물을 심어 놔요. 좀 틀린데 둘 다 키울 거야. 내가 둘 다 키울 작물들인데 이 둘 사이에도 어쩔 수 없이 경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영양소에 대한 경합이에요. 총 3가지의 경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주로 이 같은 토양,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에요. 같은 토양은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고, 이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얘도 가지고 얘도 가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한 놈이 다 몰아서 가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둘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나눠서 가질 거란 말입니다. 첫 번째, 영양소에 대한 경쟁, 경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수분에 대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토양 낸 토양 입자들에 붙어있는 이 수분들도 있잖아요. 수분. 이 수분들도 얘네가 둘이 다 나눠 가져야 되고, 수분도 나눠 가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빛에 대해서도 빛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건 나무로 좀 이렇게 비유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나무가 이런 식으로 두 그루가 있었는데, 햇빛이 이렇게 갔다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쵸? 햇빛이. 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해가 움직이면서 어떤 자리에서는 얘가 못 받고, 어떤 자리에서는 얘가 못 받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생물 간에서는 이 영양소, 수분, 광선, 빛에 대한 전쟁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다. 이 경합은 무조건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 경합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내 경합. 같은 종끼리, 동일 종의 잡초끼리 경합을 하면은 종내 경합.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종. 우리가 계문, 광목, 과속, 종이잖아요. 그쵸? 마지막 종. 같은 종끼리 하면은 종내 경합. 그 다음에 종이 달라. 종이 다른 것끼리 경합을 하게 되면은 종간 경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종 생물체 간의 경합은 종간 경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잡초 경합 한계 기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잡초 경합 한계 기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작물이 잡초와의 경합에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잡초가 이렇게 있었고, 이런 잡초가 또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둘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어떨 때 얘네가 경합하지 않냐면은, 한 녀석이 영양생장을 하지 않을 때. 영양생장을 해서 막 키를 막 이렇게 키워나가는 상황이야, 둘 다 이렇게 막 키를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잡초가 굉장히 경합을 심하게 해야 돼요. 영양생장할 때는 많은 영양소, 많은 수분, 많은 광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생식생장할 때는 어때요? 생식생장할 때는 이것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수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 잡초 경합 한계 기간, 즉 이 경합에 가장 민감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초반부에 바싹 자랄 때 있잖아요. 그쵸? 맨 처음 부분 말고 발화하고 나서 조금 지나서, 지나가지고 이제, 자, 이건 좀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이 이렇게 있었어요. 토양이 이렇게 있었어. 씨앗이 났죠. 씨앗이 나서 요게 이렇게 발화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아. 처음엔 그렇게 경합을 하지 않는데, 얘가 이제 자라고, 걔 점점점 자라나서 이파리를 이제 피우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파리를 피우게 되겠죠. 이파리를 어느 정도 다 피웠을 때 이제 뭐가 일어나게 되면은 광합성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광합성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영양생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제대로 영양생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쯤이 가장 민감한 시기고, 그때가 보통 언제냐면은 생육기를 1로 봤을 때 약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0.25에서 1로 봤을, 전체를 다 자랐을 때 1로 봤을 때 0.25에서 한 0.33 이 수준에 가장 민감하더라. 잡초 경합 한계 기간. 오케이. 그래서 작물의 초간 형성기부터 생식생장기 사이에 잡초와의 경합 기간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초간이 뭘까요? 초간?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하나 그렸었죠. 이렇게
식물 하나 그렸었잖아요. 그쵸? 모든 식물이 각자 고유의 모양이 있어요. 수관의 모양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나무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면은 나무는 이렇게 고유 수관이 있어요. 수관. 이걸 수관이라고 하잖아요. 수관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 수관, 각자 고유의 수관의 모양을 우리는 초관이라고 해요. 초관. 이렇게 수관을 만드는 것. 초관이라고 하는데, 뭐 했나? 초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작물로 예시를 들으니까 우리가 잡초를 배우고 있으니까 작물로 예시를 들었을 때는 잡초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지만 이렇게 떡잎 두 장으로 생겼지만 나중에 크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고유의 형태를 나타내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고유의 형태를 나타냈을 때 요놈의 형태를 초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만들어졌다는 건 나 이제 진짜 광합성 할 준비 됐어 이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광합성 준비가 딱 하려고 준비가 딱 됐을 때가 그때가 이제 잡초 경합기간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막 이제 공장처럼 만들어내니까 영양소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생식생장기 사이 생식생장할 때는 경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식생장기 사이에 많이 필요하다.